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예, 잠깐요.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부분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BJT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슬라이드 여러분들 저기 자료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사이트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1학년인데 이제 전자 회로를 처음에 접근하는 부분이 시작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좀 배웠죠. 물리학에 보면 피엔 접합 뭐 어디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지난주에 다단 증폭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 증폭기가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니죠, 2-2를 했죠. 기초달재기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BJT 이제 동작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순방향 활성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했고, BJT 증폭기 바이오스 회로를 어떻게 걸고 하는지. 보통 이제 전자 회로가 들어가면 트랜지스터가 이제 전기회로에서 전자회로 가면서 여러분들 PN 접합 다이오드가 생겼고, 그 다음에 BJT 트랜지스터가 생긴 거예요. 다리 3개짜리. 여러분들 보면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JT 증폭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회로가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확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음성이 나가서 그 음성을 증폭해주는 거의 원리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JT 저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 보시면 열접 평형 이런 얘기를 좀 줄줄 했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눈에 익히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익히고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이 뭐 등가이로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뭐 부하선 로드 라인이 어떻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증폭이 되는데, 이렇게 왜곡이 안 되고 이제 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지난주에 했습니다. 고정 바이오스 회로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예제 부분들이 한번 참고로 이런 풀어보고, 바이오스 회로 사항들, 그 전압분배 바이오스 회로 어떤 건지, PNP형이 있고 NP형이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 NP형은 BJT 자기 바이오스 회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NP형의 BJT 자기 회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류 부하선의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Q점이 좀 옮겨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PNP형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좀 했고, 핵심 부분들은 이제 자기 바이오스 회로 특성이 어떤 기울기에 의해서 틀려지겠죠. 이 Q점이 옮겨지는 거죠. 그 상황이고, 그 시뮬레이션 부분들을 일단 이제 강의가 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피스파이스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웹에 이제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주차에는 정신이 없었을 것 같고 2주차도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이게 이 수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이 수를 풀어서 하니까 엄청 어렵게 생각했어요. 공업 수학도 배우고 수치를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툴들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툴들을 잘 활용을 하면 회로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가 딱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수치 해석 이런 부분들은 이런 툴들이 다 진행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죠?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BJT 저조파 신호 2-3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뭐 BJT 등가 모델이 뭔지 이게 처음에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렇지만 계속 여러분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저주파 등가 모델이 있고 고주파 등가 모델이 있고 뭐 하이브리드 이런 등가 모델이 있다. 이런 거를 눈에 잘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컨트 부분들 파일이 좀 깨졌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PDF 파일로 올린 거는 아마 정상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넘겨보시고 등가 모델 이런 상황이고, 또 BJD 증폭기 회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공통 증폭기 아마 이거 기억이 날 거예요. 네. BJD 증폭기 이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통 이미터, 공통 컬렉터, 공통 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율을 딱 보게 되면 큰 거는 다이오드가 뭔지, PN 접합 다이오드가 뭔지, BJT 등폭기가 뭔지, 모스 FAT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회로로 이제 구성한 증폭기 구성, 또 거기에 따라 뭐 증폭기 구조의 이제 종류가 많죠. 또 차동 증폭기, 전력 증폭기, 귀한 증폭기, 연상 증폭기, 응용 회로 이렇게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이거를 증폭을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물리학적으로 이제 뭔가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시간이 지나든 뭐가 되든 가면서 감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반도체 소자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리는 PN 접합 다이오드 원리도 있고 이제 BJT 증폭기 원리도 있고,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것들은 뭐 엄청 원서가지고 두꺼운 책 가지고 계속 뭐 보다 보니까 뭐 서로 모르는 거죠. 엄청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에 대한 것들을 거꾸로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m 증폭기 부분들, 2m 증폭기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공통 2m 증폭기 회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전원부 이렇게 들어가고 와 저항이 있고 여기에 바이어스 저항이 걸리면 어떤 형태로 이런 트랜지스터가 구동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보드레빈이나 이런 쪽에 트랜지스터가 꼽혀 있는데 나름대로 수치적으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등가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 세계가 엔지니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회로. 그러니까 전기회로든 전자회로든 회로를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 회로를 볼 줄 알아야 툴도 이제 잘 쓰겠죠. 그런 상황들이. 공통 2m 증폭기. 또 이제 NP형하고 뭐 PNP형을 PN 접합 다이오드부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밑에 증폭기의 등가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전원 소수의 부하 저항이 있고, 이를 끊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쪽을 어떻게 보는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거기에 이제 항상 회로에는 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라운드를 통해 쪽으로 다 항상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거꾸로 이제 부하 저항에 의해서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통 2m에 대한 수치에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피스파이스나 이런 거 다 이제 툴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통 2m 분폭기, 전류이드, 입력장, 출력장. 그래서 공통 2m 증폭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한번 배웠을 겁니다. 까지 복습을 좀 해본 거고, 여러분 뭐 1강, 2강, 3강 보면서 자료들, 강의한 부분들, PT자를 자주 이제 넘겨가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때는 자기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 툴들, 피스파이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때는 다 이게 손으로 수치 해석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발전하니까 이게 툴들이 잘 돼 있는 거죠. 잘 다루길 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부분들도 아까 이제 그 PDF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피스파이스에서 한번 올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로를 이렇게 구성해서 피스파이스 넣어보니까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툴들의 수치만 넣어줄 수 있는 역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런 파형이 나오더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회로를 구성하고 뭐 보드 레벨에다 이제 만들어서 스커프도 찍어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바로 구현하면 그대로 나와요. 네? 이제 편한 세상이죠, 그죠? 시뮬레이션 결과들 또 NP형, PNP형을 이거 값을 바꿔주면서 하면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하 저항 RL이 이제 포함된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내용이 좀 깨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 내용도 깨졌는지 PDF는 안 깨졌네요. 이걸 한번 내용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 변환하면서 내용이 깨진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일단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꾸 이제 프린트해서 보든지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선택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전자회로가 여러분들이 전기 용학을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회로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요즘에도 뭐 전기를 하더라도 전자 회로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걸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핵심이 보이는 전자회로 위드 이제 피스파이스 이 교재가 되게 잘 써져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배울 때만 해도 참 어려운 원서 가지고 모르게 그러니까 10년, 20년 일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터득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르고 막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잘 돼 있고 툴들이 잘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의 회로 가지고 판서하고 뭐하고 뭐 지나 보니까 뭐가 남는 게 없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뭐 틈틈이 집에서 잘 넘겨가면서 좀 이게 그래도 익숙해져야 돼. 용어나 바이오스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용어만 잘 이해를 해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옛날에 배웠구나 하는 거 등가모들이 뭔지 동작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보드 레벨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바이오스 부분들 이제 PDF 파일은 전혀 안 깨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마 여기 교재하고 PT 자료를 보면 잘 따라가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애들은 웹이나 이런 쪽에 다 요구사항들을 올리면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안 깨졌네요. 공통 에미터 분들 아까 제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이게 안 깨지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하저항 RL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을 피스파이스가 똑같이 회로를 구성을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면 이 회로 자체에 전류, 분배, 아래를 추가를 하는 거죠. 저항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요거를 특성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으로 다 계산하려면 머리 복잡하고 엄청 어렵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 툴들이 해주니까 다룰 줄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m 저항을 갖는 공통 2m 증폭기 부분이 있는데 2m 저항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RL이 여기 달려 있구나. 응? RE가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이게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VE로 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저항 들어가서
이 TR을 거쳐서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파형이 바뀌었죠? 아래 위가 이런 신호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잘 구성을 한 거예요. 회로가. 이 TR을 넣어서 이런 파형이 원하는 회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에 이제 부기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6장 한 강의가 10주차, 11주차면 귀환 중폭기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면 나오는데 6장에서 할 건데 여기서는 부귀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m 저항을 갖는 공통 2m 중폭기 2m 저항 R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2m 저항을 갖는 이제 공통 2m 중폭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등가 소식 등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전원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보면 이 꼬불꼬불한 거는 저항이고 전원부 거기에 바이어스 걸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합된 게 소신호 등가 모델이다. 이 부분을 수치로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다 분석해서 풀려면 옛날에는 이걸 풀었으니까 시험 문제가 2m 저항을 갖는 공통 2m 증폭기 등가 모델을 설계하고 수치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그냥 그리고 뭐 하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눈에 익혀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m 저항을 갖는 공통 2m 증폭기 전압이드 그러니까 전압을 가지고 공통 2m 증폭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R이 제로인 경우에 전압이득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베타 제로에 변동되는 무관하게 이제 RC와 R의 이제 B로 이제 주어지는데 일단은 2m 저항 R이는 뭐야? 전압이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R이 여기 보면 이 R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게 해석입니다. 회로에서 그러니까 전자회를 구성했으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m 저항을 갖는 공통 2m 증폭기가 있죠. 이제 입력저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입력저항의 RI 있는 상황이고 증폭기 입력저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이제 캐패시터 역할 부분인데 이제 동작 주파수 범위에서 임피던스가 매우 작아지도록 충분히 큰 값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면 C 어디에요? C를 단락회로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교류 신호에 대해서 이제 R이가 단락된 것을 취급하는 부분인데 R이한 전압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이어스 캐패시터를 갖는 경우 또 교류 등가회로 C가 단락회로로 취급되는 2m가 접지된 부분들 이제 구성 회로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어렵지만 아까 피스파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R1이 뭐예요? 150kΩ일 때 R1이 R2는 18kΩ입니다. RC는 1kΩ입니다. RE는 0.1k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넣어줬을 때 BJT 파라미터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서 증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넣어봤더니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회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피스파이스를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떠보면 해서 하면 시뮬레이션 파형이 어떻게 나와요?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런 결과치를 이제 얻으면 여러분들이 맞게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타의 이제 변화가 증폭기의 전압 이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정적인 전압을 얻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보는 거죠. 또 이제 베타가 노멀라이즈된 베타 제로 전압 이득, 또 노멀라이즈된 이런 수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베타 제로 값에 의해서 전압 이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전압 이득이 변화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전압의 파형이 바뀌는 거예요. 파형이 2m 저항의 R이가 클수록 VCQ가 VCC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파형 전압 이득이 감소하고 어떤 결과에 이런 결과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런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통 컬렉터 증폭기 부분인데 2m 전압이 이제 VB 0.7V 이제 차를 유지하면서 베이스 전압을 이제 따라가는 부분인데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느끼는 이제 회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갖다가 옮겨주면 돼요. 전원, 저항, 캐패시터, 저항 구성해서 TR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VCC 이렇게 PNP형 BJT 증폭기에는 음의 DC 전원 VEE가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공통 컬렉터 증폭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어렵게 느껴도 이제 자꾸 이제 이 회로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이제 익숙해지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소주나 증가 모델 분들이 규르 증가 모델이 이렇게 봤을 때 TR과 저항이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이걸 이제 등가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 이렇게 구성이 되는 TR. 그러니까 공통 컬렉터 이제 증폭기의 전압 이득 2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이거죠. 뭐가? 전압 이득 B. 그걸 이제 수치를 볼 전압과 이런 부분을 잘 계산을 해보니까 2에 가까운 값을 가지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공통 컬렉터 증폭기 부분은 전류 이득이 큰 값을 가지는 부분이죠. 입력장 값이 이제 CMF R이가 이제 동일할 때 되는 거예요. 출력장 이제 매우 작은 값을 가질 때가 있겠죠. 저항 부분들이 이제 공통 컬렉터의 증폭기는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 이 부분들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다 이제 까먹어도 요 핵심 포인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회로다 수치나 이런 것들 잘 몰라도 야 그래도 이 전자회를 배우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뭐 PN 접합 다이오드가 어떻고 BGT 증폭기가 어떻고 그 모스 FET가 어떻고 이런 타이틀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전기든 전자든 정보통신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배웠는지 학교에서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모든 전기, 전자, 정보통신, IT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이 여러분들이 과에서 하는 전기공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뭘로 시작했겠어? 물리학에서 나왔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어서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전기는 강전이라고 하죠. 센 전압, 볼테이. 근데 전자는 뭐예요? 그냥 약한 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자, IT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세부 전공이 많은 거예요. 전기에서 나와서 전자공학이 됐는데 전자공학 안에서도 반도체, 네? 컴퓨터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뭐, 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분야가 열 몇 가지가 줄줄이 나온 거예요. 전파 이런 무선 관련된 내용들.
무선에서도 뭐 디바이스 관련된 분들도 있고 뭐 신호 처리, 제어 뭐 이런 분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전기요공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 컬렉터 증폭기의 이제 특성 부분인데 전압의 이득 부분이 어디? 근데도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전류 이득은 베타 제로 플러스 1 비교적 큰 값을 갖는다. 입력저항 큰 입력저항을 갖는다. 부분들 출력저항 매우 작은 출력저항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 포인트는 전압 이득, 전류 이득, 입력저항, 출력저항 이게 주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되고 넘어가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부분들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 이제 올려놨듯이 피스파이스를 한번 깔아보고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달아보면 되고 여러분들 이분들을 뭐 할 때는 다 수치를 했는데 자료를 넣어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BGA 증폭기 특성 비교 부분인데 CCC, CB 이 부분들 전압 이득의 값에 따라서 입력장, 출력장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증폭기 이제 구조 부분이 있죠. 전압 이득이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전류 이득이 있고 입력 저항 값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좀 있죠. 출력 저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BJT 증폭기 특성은 다음과 같다는 걸 한번 여러분이 눈에 좀 익숙해주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이 아까 위에 설명했던 부분들 교재나 보면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증폭기 출력적은 어떤 이상이다. 커터도스는 어떻게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여러분들의 교재를 가져가 뭐 요거를 아니면 프린트해서 체크를 해봐요. 쭉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퀴즈를 좀 낼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퀴즈를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단 증폭기 증폭기 부분들의 종류들이 이제 전자열을 하면서 뭐 무슨 증폭기 뭐 계속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이 정도만 해도 이번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는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1학년이고 원래는 이 커리큘럼이 4년제 이런 대학 분들은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교양 배우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약을 해서 액기 있으면 딱 배우는 부분이니까 잘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면 이제 현업이나 현장 취업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다단층 뽑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다단층 뽑기 부분들은 잠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좀 해보죠. 지난 강의는 이제 30분 끊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가 그러는데 한번 쭉 한번 이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단층 뽑기는 이제 CCC, CCB 이런 뭐 증폭기 종류들이 많이 있죠. 다단 증폭기 멀티 이제 스테이지 부분이 있는데 단일 트랜지스터의 증폭기들을 이제 종속 캐스케이드로 이제 연결하여 구성하는 부분들. 단일 증폭기 단에서 이제 장점들이 이제 결합된 우수한 성능의 증폭기 구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부하 효과, 로드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폭단이 1단, 2단, 3단이 늘어나면서 증폭단이 늘어나면서 증폭의 부하들도 이제 커지고 증폭률도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속 연결 증폭기 전체 입력장들이 있고, 종속 연결 증폭기의 전체 입력장이 어떻게 되는지